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5일 추가 발표한 2010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42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간 뉴저지주의 한인 증가율은 43.4%로 뉴욕 한인 증가율에 비해 2.5배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5일 추가 발표한 2010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0년 전 107만 6,872명에 비해 32.2% 늘어나 142만 3,78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14만 994명과 9만 3,679명으로 전국 내 한인 인구수의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한인 증가율은 뉴저지가 43.4%로서 뉴욕의 17.7%라는 증가율에 비해 2.5배의 큰 증가폭을 보이며 앞섰습니다. 이 지역이 한인 정치적 신장의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아울러 인구 숫자도 늘어났지만 한인들이 보다 많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는 그 타운의 새로운 이주민이 아니라 타운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주 가운데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3만 6,075명이었던 10년 전에 비해 57.4% 증가한 5만 6,773명으로 늘어나 뉴저지주 내 최대 규모의 한인 밀집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2010 센서스 조사 결과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타운은 팰리세이즈 파크로 지난 2000년 3만 6,075명에 비해 57.4% 늘어나 5만 6,773명을 기록하며 타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이 18일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제23회 차량 장비쇼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이 25일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파크에서 차량 장비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쇼에서는 친환경 대체 연료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And what happens here is about 150 vendors of fleet vehicles, equipment, especially with green technologies, alternative fuel technologies, come and display their equipment, show the newest and best products. 올해로 23년째 진행되는 차량 장비쇼에는 트럭과 제설 차량, 경찰차 등이 출품됐으며 100여 개의 차량 회사가 참여해 전시 및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트럭하고 스페셜티 트럭만 리페어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카넬슨 그런 스페셜티 디젤 트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분들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새로 나온 트럭들이나 아니면 새로 나온 이퀴프먼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래도 한국 그 소사이티에서 커뮤니티에서 좀 베네핏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참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1년을 공원과 위생시설물의 친환경 바이오 디젤 사용을 알리고 실천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또한 디젤 연료와 난방오일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디젤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차량 장비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으며 많은 차량 관련 업체와 관람객이 참여해 친환경 장비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봄의 끝자락에 찾아온 황금 연휴지만 고유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먼 길을 떠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면 좋은 볼거리와 정보가 뉴욕 동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going up to the Adirondacks. It's the beginning of the season. It's about, it's a 4 or 5 hour travel one way, but it'll be nice. That's very rural. It's the Adirondack Park. Do you know about that? The New York State Adirondack Park. So it's the season. It's the season to go visit. 특히 메모리얼 데이는 미 전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여름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유명합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맑은 날씨로 인해 2박 3일 코스로는 워싱턴, 나이가라 폭포, 보스턴, 천섬 등을 둘러보며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짧게 1박 2일 코스로는 필라델피아, 롱우드 가든,
롱비치 등을 방문해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중에서는 버지니아 비치와 그리고 노폭 해군기지 그리고 투어가 끝나는 거의 종료 시점에 저희들이 펼쳐지는 롱우드 같은 불꽃 축제가 있어요. 돌아오시는 날 저녁에 하는 1년에 딱 3회밖에 하지 않는 그런 불꽃 축제인데 그 불꽃 축제까지 보고 오신 것 같이 1박 2일 상품. 또한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혹은 가격이 비싸서 망설여왔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등 뉴욕 인근의 대형 쇼핑센터들이 메모리얼데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대형 할인업소인 업스테이트 우드베리, 롱아일랜드 텐저몰과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저지 가든스 아울렛 등이 최고 65%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또한 메이시스 백화점은 31일까지 전 품목을 25에서 60% 할인 판매하며 메이시스 카드가 있으면 10에서 15%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쇼핑으로 $99를 구입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 CIS 국장은 25일 마나탄 이민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메모리얼데이를 시작으로 3개월간 뉴욕을 비롯한 LA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US CIS 국장은 전국 영주권자 1,250만 명 중 79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지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당당한 미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체 한인사회의 경우 2008년 말 24만 명의 영주권자 가운데 14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주요 무대로 뉴욕시 전역에서 차량 절도 행각을 일삼아온 전문 절도 조직이 25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과 레이먼드 켈리 뉴욕시경 국장은 25일 시경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절도 전문 조직원 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암시장에서 대포차 구입을 의뢰받은 조직 간부와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행동대원, 위조문서 제작자 등은 물론 토요타 딜러 근무 직원까지 포함된 전문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토요타와 렉서스 등 차량 291대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가 $1,000만 규모입니다. 행동대원들은 위조키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차량을 훔쳐 도주할 수 있었고 위조된 빈 번호와 등록증을 단 차량을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등 인근 지역 암시장은 물론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로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3명 중 2명꼴로 버겐 카운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6일 발표한 2010 뉴저지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뉴저지 거주 한인은 93,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65,349명보다 43.4%, 1990년에 38,520명보다는 143.1% 증가한 것입니다. 주내 21개 카운티 가운데 버겐 카운티 거주 한인이 56,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적으로는 전체 한인의 60.6%에 해당됩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해 한인 인구가 1,115명으로 집계돼 주내에서 도시 단위로는 한인이 가장 많은 곳이자 유일하게 10,000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포트리,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에지워러 순이었습니다. 주내 1,010개 도시 가운데 한인이 100명 이상인 곳은 2000년 90곳에서 지난해 97곳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주가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5일 발표한 연례 공교육 예산 지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뉴욕주는 2009년 기준 주내 공립학교 재학생 1인당 연평균 $18,126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전국 평균인 $1,499보다 1.7배 많은 규모이자 전년 대비 5.6%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2위였던 뉴저지는 1인당 평균 $16,271의 지출 규모를 보이며 올해는 와이오밍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저지 교육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규모입니다. 뉴욕 양키즈의 간판 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유명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도 뉴욕시경의 티켓 무효 처리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로드리게스 선수와 조지 스타인브레너 전 양키즈 구단주, 유명 힙합 가수 제이지 등이 교통 티켓도 부탁을 받아 일선 경찰에 의해 무효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2009년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에서 과속 위반으로 티켓이 발급받았지만 경찰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해 작고한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역시 경찰에게 부탁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구단 직원들의 티켓까지 무효 처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경찰 중 24명이 티켓을 무효화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최대 40명 이상의 경찰이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새로운 자동차 연비 스티커를 공개했습니다. 연방교통부와 환경부는 25일 새롭게 디자인된 자동차 연비 스티커를 공개하고 오는 2013년부터 모든 신규 모델 차량과 트럭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비 스티커가 변경된 것은 30년 만입니다. 새로운 연비 스티커는 기존의 스티커보다 많은 연료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티커마다 운전자가 매년 연료비로 지출하는 추정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며 배출가스와 연비의 수준을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표시한 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오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최근 공개한 국경 미립국 체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기간 미립국 도중 체포된 미립국자는 46만 3,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립국 체포자 수가 무려 167만 명에 달했던 지난 2000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한 것이며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립국 체포자들 중 약 90%는 멕시코인들로 2010년 체포된 미립국자 46만여 명 중 약 45만 명이 멕시코인이었습니다. 캐나다 국경에서 붙잡힌 미립국자는 7,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여파로 결혼보다 동거를 택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일간 USA 투데이는 26일 2010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 현재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커플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거 커플의 비율은 특히 장래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구산업 중심 도시와 남부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거 커플이 많은 도시들의 3분의 2는 북동부와 중서부의 도시들로 5년 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공업도시인 캠던시는 시내에 거주하는 커플의 35%가 동거 커플로 2000년 28%에서 급증했고 주민 5만 명 이상의 도시 가운데 동거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후임 국제통화기금 총재로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을 밀 생각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격 있고 경험 많은 여성들이 IMF 같은 주요 기구의 수장을 맡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직 어떤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고 전제했지만 유럽인을 차기 IMF 총재로 선출해야 한다는 유럽 측 주장에 다시 동조할 의중을 지금까지 미국 당국자 가운데 가장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60년대 말 미국이 한국에 보급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비롯한 각종 제초제 가운데 상당량이 실제 살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퇴역 주한미군 단체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는 당시 미사용 독성 제초제가 한국 내에서 폐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1978년 경북 칠곡 외관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이 최근 나와 논란이 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퇴역 주한미군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전 프로젝트가 25일 공개한 미 정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1968년과 1969년 한국군 관할 지역에 할당된 제초제는 모듈은 24만 5천 파운드, 에이전트 오렌지 13,475갤런, 에이전트 블루 19,305갤런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방의 군사공격과 외교적 압박으로 위기에 몰린 리비아 정부가 처음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칼레드 카임 리비아 외무장관은 26일 보도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리비아 사태를 논의할 협상에서 모든 정치적 선택지를 검토할 것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카임 장관은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리카 중재단이 다음 주 리비아를 방문해 카다피의 출구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리비아 정부기관이 지난해 이미 개헌을 논의했고 그 가운데는 카다피가 명목상의 최고 지도자로 남거나 정치에서 물러나는 안이 포함됐다며 모든 것은 리비아 국민이 뭘 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이 한인타운 청소년 센터 KYCC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차량 아동 승객 안전인식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닛산 측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만든 시트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차량 탑승 아동 안전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타운 청소년 센터 KYCC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아시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최된 닛산의 퀘스트 포 세이프티 캠페인에선 부모와 보육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용 카시트의 안전성과 올바른 설치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질병통제관리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모들의 72%가 잘못된 방법으로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차종에 맞는 올바른 카시트를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he best place to start is to install the right car seat, of course, in the back seat of your vehicle. Then make sure that they are buckled in safely before driving.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뒷좌석에 아동용 카시트를 설치해 앉게 해야 되고 안전벨트는 아동의 어깨와 가슴을 동시에 감쌀 수 있는 위치로 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측은 아동들이 시트를 미착용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ith another violation within that year time frame, could double in fine and or turn up into a point on your license. So, like I said, it's not so much the cost of the ticket that should deter people. It's the safety of your child. You want to make sure your child is safe. I mean, who cares about the ticket, right? You want to make sure your child is safe. You can't put a price on your child's safety. 한편 닛산 자동차는 지난 1998년 이후 퀘스트 포 세이프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정부 단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부모와 보육인들에게 차량 안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소망교회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이날 바자회 도네이션 물품으로는 의류와 액세서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좋은 물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 및 전미체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전이 있으니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동화문화재단이 청소년 전용 한국책 도서관 개관을 위한 만그루 꿈나무 심기 한국서적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 측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어 서적 10,000권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처는 뉴저지 재단 사무실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KCC 다이어트 에어로빅 댄스 클래스가 6월 15일부터 열립니다.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신체의 각 부위별 특성에 맞게 동작을 체계화한 다이어트를 위한 전문적인 댄스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픈 클래스는 6월 8일 시작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자료 조사 등의 목적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27일 12시부터 뉴욕 지역 대표자 등 동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현행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뉴저지에 사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 오는 5월 30일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 제1회 중국 동포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각종 중국 전통 음식과 오락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뉴저지 브로드 아비뉴 다이너 주차장에서 교화반이 10시부터 운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3분입니다. 가족 여행을 하던 중 4살 소년 콜튼 부포는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콜튼은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솔직하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게 시시때때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목사인 아버지 토드 부포가 작가 린 빈센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기록한 것이 바로 3분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들의 폭염 등 음주 문제가 미국 내 아시안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방보건부 산하 중독예방정신건강국이 발표한 아시안 인구의 중독물질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18살 이상의 한인들은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타 아시아계 인구에 비해 음주와 폭음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한인들은 본국의 한인 동포들에 비해 술을 덜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 응답한 한인들 중 51.4%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고 폭음을 했다는 한인들의 대답도 25.9%에 달해 한인들은 타 아시아계에 비해서 음주와 폭음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의 빈도가 가장 낮은 아시안으로는 인도계가 32.1%로 낮았으며 폭음의 빈도는 중국계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약 사용의 비율은 일본계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한인들은 5.2%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마약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인종은 중국계와 인도계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한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 내에서 출생한 아시안들이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안들보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21살 이상이 되어야만 음주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커스토어에서는 21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부름으로 맥주 상자를 들고 갈 수도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생업에 바쁜 관계로 집에 홀로 남아있는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21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집에 함께 모여 음주를 즐기다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롱아일랜드의 한 한인 가정에서 벌인 청소년 파티에서 한 미국 여학생이 음주와 헤로인 과다로 사망하는 등 한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술과 마약을 복용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과 자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더 강한 마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민 생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지만 부모들 스스로 식사 때마다 반주를 곁들여 자주 술을 마시게 되는 음주 습관을 줄여 자녀들이 보고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술과 마약에 물들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